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전우현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 치료에 있어서 체중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거 연장선상에서 근감소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가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호, 저희가 또 이 최신지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CS의 의료진들 믿음직하십니다. 자, 빨리 들어가 주시죠. 예, 먼저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이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면요. 근감소증은 이름 그대로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 부족 이런 이유들로 근육량과 근력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노화로 여겨졌다가 심각성 등이 인정돼서요. 2016년에는 WHO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에 질병 코드를 받았죠. 그리고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보행장애 같은 일상 기능 저하는 뭐 당연히 유발시킬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 기능 장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파킨슨병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근감소증이죠. 자, 제가 얼마 전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 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노령 인구가 이렇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기어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자,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될수록 근감소증은 더더욱 중요하고 위험한 질환이 되어버렸는데요.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건설적인 얘기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요. 현재까지 근감소증이 발생했을 때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에 해당되는 여러 증상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연령이 65세 이상, 네. 20%겠네요. 65세 이상이시라면 꼭 근감소증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원장님, 그 다음으로 뭐 운동, 식습관 조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따끈따끈한 최신지경 어디 있나요?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네.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비타민 D가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게 되면 운동 효과와 거의 유사하게 근감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혈중의 비타민 D의 적정 농도를 유지하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국제학술지인 라이프사이언스 최근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생후 3개월의 어린 쥐요. 생후 18개월의 늙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생성되는 근육 기능 조절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있는데 그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마이오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연구했고요. 참고적으로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뇌, 간, 지방 등에서 대사 조절 및 염증 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죠. 연구팀은 나이가 들수록 늙은 쥐겠죠. 나이가 들수록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펠린과 그 수용체 양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이때 비타민 D를 보충을 해봤더니 그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와 수용체 발현이 증가해서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수준이 즉 비타민 D의 보충이 운동을 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 결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꾸준한 운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감소증 발생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한 운동과 같은 수준으로. 예. 자, 이건데요. 사실 꾸준한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꾸준한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비타민 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근감소증 예방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사실 기존에도 비타민 D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된다. 그런 영양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어떻게 근감소증을 예방하는지 그 기전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이 연구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이후에도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아미노산, 유신제제, 그리고 우르솔산 같은 것과 함께 비타민 D의 섭취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 병원의 항암 치료 혹은 여러 가지 노화, 기타 등등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체중 및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항암 환자분들 더욱 강조하고, 그리고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연령이 높은 노인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만을 고를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일찍 훌훌 털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주의드립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면서 또 꾸준한 운동을 하면 2배 이상의 근감소증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근감소증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질환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중요한 질환이죠. 비타민 D의 섭취를 통해서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